한국의 방위 산업은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 국가들의 주목을 받으며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지속적인 분쟁으로 유럽에서 긴장이 고조되면서 많은 국가들이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유럽의 국방 전략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첨단 기술과 신뢰할 수 있는 장비를 제공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분쟁은 많은 유럽 국가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가까운 곳에서 발생할 경우 현재의 방어 시스템으로는 자국민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으로 인해 나토 회원국과 다른 유럽 동맹국들은 군사 자원을 신속하게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우려 중 하나는 방공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때 미사일과 드론을 사용하면서 유럽 국가들은 자국의 하늘을 보호할 방법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국가 중 상당수가 안전하다고 느낄 만큼 첨단 방공 시스템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있는 시스템도 오래되었거나 공급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여기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은 조용히 방위 산업을 발전시켜 왔으며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군사 장비를 만들어 왔습니다. 한화 디펜스와 현대로템 같은 기업들은 인상적인 시스템을 개발해 왔으며 현재 유럽 전역의 군 지도자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K9 Thunder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이 자주곡사포는 기본적으로 대형 이동식 포병으로 정확성과 신뢰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폴란드와 노르웨이 같은 국가에 판매되었으며 더 많은 유럽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인 천공-TV는 많은 유럽 국가들이 방공망을 강화하기 위해 찾고 있는 바로 그 제품입니다. 한국 방산 제품의 매력은 첨단 기술뿐만 아니라 비용 효율성에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품질의 장비를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또한 한국은 이러한 시스템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으며 이는 가능한 한 빨리 국방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가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 방산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럽 국가들의 군수품에 대한 생각도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들 국가는 자국에서 생산한 장비와 미국과 같은 가까운 동맹국으로부터 수입한 장비를 혼합해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특히 방공 분야에서 새로운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해지면서 기존의 공급원을 넘어서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비롯한 일부 유럽 지도자들은 유럽의 국방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긴급한 필요에도 불구하고 비유럽 공급업체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주저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분쟁이 계속되고 현재 유럽 자원의 한계가 더욱 분명해지면서 이러한 입장이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유럽 국가와 미국을 포함하는 군사동맹인 나토도 이러한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과 한국 방산업체 간 고위급 회담을 통해 유럽 방위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 시스템을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나토가 현재의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기술의 잠재력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국에 대한 유럽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기회이자 도전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영향력을 확대하고 방산 기술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유럽 국가에 더 많은 장비를 판매하면 한국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국제적 위상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이러한 새로운 관계를 어떻게 탐색할지 신중해야 합니다. 한국은 유럽에 대한 어떤 약속도 자국의 국방 준비 태세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은 특히 북한과 같은 지역 안보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경계를 늦출 여유가 없습니다. 또한 국제관계의 미묘한 균형도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은 유럽 국가들과의 군사협력 강화가
다른 강대국, 특히 중국과 러시아에 어떻게 인식될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는 장기적인 전략적 이해관계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외교의 춤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유럽 국가 간의 국방 분야 협력 증진의 잠재력은 상당합니다. 단순히 무기나 장비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수년간 글로벌 안보를 좌우할 수 있는 더 깊은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더욱 흥미로운 이유는 단순히 군사 하드웨어와 전략적 동맹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의 국제적 역할 확대에는 간과해서는 안 될 인간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참전용사들과 현재 한국의 국방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국가들의 참전용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손을 내민 한국 기업들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한국 기업이 수십 년 전 한국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필리핀 참전용사의 소원을 이뤄주는데 도움을 준 이야기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 참전용사의 꿈은 손주들이 좋은 교육을 받는 것이었는데 한국 기업이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이를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한국이 세계와의 관계에서 비즈니스나 군사적 이해관계를 넘어 지속적인 우정을 쌓고 역사적 유대를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럽의 상황이 계속 진화하고 각국이 새로운 안보 도전과 씨름함에 따라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의 역할은 계속 커질 것입니다. 현재 한국과 유럽 국가들 사이에 형성되고 있는 파트너십은 군사 전략에서 외교 관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며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 과정을 지켜보는 젊은이들에게는 세계 정세에 대해 배울 수 있는 흥미로운 시기입니다. 한국이 국방 강국으로 부상하고 유럽 안보에서 중요성이 커지는 이야기는 국제관계에서 상황이 얼마나 빠르게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한때 다른 나라의 도움을 필요로 했던 나라가 어떻게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동맹이자 파트너로 성장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러한 새로운 파트너십이 어떻게 발전하고 세계 무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울 것입니다. 한국의 국방 기술이 유럽 군대에서 흔히 볼 수 있게 될까요? 이것이 유럽과 그 밖의 지역의 힘의 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고 이러한 관계 강화의 결과로 어떤 다른 협력 분야가 열릴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은 차세대 지도자와 사상가들이 국제관계의 미래를 설계할 때 고민해야 할 질문입니다. 유럽은 2022년에 큰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갑자기 많은 유럽 국가들이 자국의 군대가 생각만큼 강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무기, 특히 미사일과 드론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방공 시스템이 시급히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에는 이러한 무기가 충분하지 않았고 더 많은 무기를 만드는데 몇 년이 걸린다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비디오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캐릭터가 훨씬 더 강력한 적과 마주친다고 상상해보세요. 당장 더 좋은 갑옷과 무기가 필요하지만 게임 상점에 재고가 없습니다. 유럽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큰 전투에 대비하지 못했죠. 프랑스, 독일, 영국 같은 나라들은 자체적으로 무기를 만듭니다. 그들은 방위 산업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첨단 방공 시스템을 만드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정말 복잡한 레고 세트를 조립하는 것과 같습니다. 손가락만 튕기면 바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럽 지도자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무기 비축량을 살펴본 결과 거의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돼지 저금통을 열어보니 중요한 물건을 살 돈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빠른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한 가지 아이디어는 여러 나라에서 예비 부품을 모두 모아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마치 서로 다른 브랜드의 부품으로 자전거를 만들려고 할 때 서로 맞지 않는 부품을 사용하는 것과 같았죠.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유럽 국가들은 무기를 어디서 구할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서로 구매하거나 직접 만드는 것을 선호합니다.
항상 같은 상점을 신뢰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상점에서 쇼핑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새로운 선택지를 찾아야 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이 등장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만드는데 정말 능숙해졌습니다. 궤도에 장착된 크고 강력한 총인 K9 썬더와 적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시스템인 천궁 E2 같은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한국에서 무기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아랍에미리트 등이 그 예입니다. 마치 한국이 정말 멋진 장비를 갖춘 새로운 상점을 열었고 그 장비가 얼마나 좋은지 소문이 퍼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유럽 국가들이 한국에서 무기를 구매하는 것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나 가까운 동맹국에 의존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늘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새로운 식당에 가기를 주저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프랑스 대통령 에마니엘 마크롱은 특히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는 유럽이 자립하기를 원했는데 이는 유럽이 필요한 모든 것을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빵을 잘 굽지 못하더라도 가게에서 빵을 사 먹는 대신 직접 빵을 굽는 것을 고집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악화되면서 유럽 지도자들은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무기가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산 무기는 잘 만들어졌고 무엇보다도 빠르게 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휴대폰이 고장나서 당장 새 휴대폰이 필요한 경우 품질이 좋고 즉시 구할 수 있다면 이전에 사용해보지 않은 브랜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방위를 위해 협력하는 국가들의 모임인 북대서양조약기구가 한국 기업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방공 시스템을 빨리 확보하는데 정말 관심이 많았어요. 마치 친구들이 서로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 돈을 모으기로 결정한 것과 같습니다. 한국은 이 회담에 신중을 기했습니다. 돕고 싶었지만 자신들을 위한 충분한 무기를 확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점심을 나눠 먹으라는 요청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친절하게 대하고 싶지만 먹을 만큼 충분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정치적인 고려사항도 컸습니다. 한국은 유럽에 무기를 많이 팔기 시작하면 중국과 러시아 같은 다른 강대국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해야 했습니다. 마치 새로운 친구 그룹에 가입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오랜 친구들을 화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동안 따뜻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한국 기업은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필리핀 노병의 소원을 이뤄주었습니다. 이 노병은 손주들이 좋은 교육을 받기를 원했고 회사는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마치 어려울 때 도움을 준 오랜 친구가 그 가족을 위해 좋은 일을 함으로써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친절한 행동은 한국이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것 이상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국가와 좋은 관계를 맺고 사람들을 돕고 싶어 합니다. 단순히 멋진 장난감을 가진 아이가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아이로 알려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건들은 국가들이 국방을 위해 협력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한국은 좋은 무기를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나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각국의 무기 구매와 제작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반에 새로 들어온 학생이 모두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공부를 정말 잘하는 것으로 밝혀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갑자기 그 전 학생은 그룹의 중요한 일원이 됩니다. 상황이 계속 변화함에 따라 각국이 어떻게 계속 협력할지 지켜볼 것입니다. 이번에 얻은 교훈은 앞으로 각국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서로 협력하는 방식을 형성할 것입니다. 이는 전 세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방위 산업은 세계 무대에서 떠오르는 스타가 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은 최첨단 군사 기술을 개발하여 전 세계로 수출하는 데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많은 국가, 특히 국방력을 빠르게 강화하고자 하는 유럽 국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성공의 중심에는
한화 디펜스와 현대 로템과 같은 기업이 있습니다. 이 회사들은 매우 인상적인 군사 장비를 만드는데 시간과 자원을 쏟아부었습니다. K-라임 썬더 자주곡사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궤도 차량은 탱크처럼 보이지만 40km 이상 포탄을 발사할 수 있는 강력한 155mm 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부터 호주까지 여러 나라에서 구매를 위해 줄을 서는 등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KM-3이라고도 알려진 천궁2가 있습니다. 이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은 적의 항공기와 미사일을 하늘에서 격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첨단 레이더를 사용하여 여러 표적을 추적하고 동시에 교전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아랍에미리트에서도 구매를 결정할 정도로 효과가 입증되어 한국 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거래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무기 시스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 신뢰할 수 있고 비용 효율적인 군용 장비 생산에서도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방탄복부터 야간 투시경까지 한국 기업들은 기존의 서구 공급업체들이 제공하는 것보다 더 저렴한 고품질 장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한국의 자체적인 안보 수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북한의 끊임없는 위협에 직면한 한국은 전적으로 해외 수입품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체 군사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립을 위한 이러한 노력은 연구 개발에 대한 막대한 투자로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남한의 엔지니어와 과학자들은 기술을 연마하여 점점 더 정교한 무기와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제품의 품질이 향상되자 다른 나라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처음에는 작은 품목을 수출하기 시작했지만 점차 주요 무기 체계까지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무기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한국은 비교적 작은 규모의 무기 수출국에서 세계 최고의 무기 수출국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2021년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7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 수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방산 제품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우선 성능과 비용의 균형이 잘 잡혀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시스템의 절대적인 첨단 기술에 항상 부합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크게 뒤처지지 않으며 훨씬 더 매력적인 가격대로 제공됩니다. 또 다른 요인은 한국이 기술을 이전하고 구매 국가에 현지 생산을 설립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자국 방위 산업을 구축하고자 하는 많은 국가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국 기업들과 협력함으로써 귀중한 지식과 경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 성공은 지정학적 요인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긴장이 고조되면서 많은 국가들이 군대를 빠르게 현대화하고자 합니다. 입증된 실적과 신속한 제품 공급 능력을 갖춘 한국은 매력적인 옵션이 되었습니다. 폴란드는 이러한 추세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러시아의 위협을 우려한 폴란드는 대규모 군사 현대화 프로그램에 착수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탱크, 곡사포, 전투기 등 여러 주요 계약을 수주했습니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매우 빠르게 발전하여 일부에선 폴란드를 방위 분야에서 한국의 최고의 고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방산 제품이 진출하고 있는 곳은 동유럽뿐만이 아닙니다. 중동에서는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국가들이 한국의 군사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도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들이 한국의 해군 함정과 항공기를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글로벌 확장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 무기 수출에 대한 열망과 미국, 중국 등 주요 강대국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 사이에서 복잡한 국제 관계를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또한 한국 무기가 분쟁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수출 통제와 윤리적 고려 사항에 대한 논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방위 산업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밝습니다. 한국은 인공지능, 로봇공학, 무인 시스템과 같은 차세대 기술에 중점을 두고 연구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향후 수년간 한국의 방산 제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한국 방위산업의 부상은 단순한 비즈니스 성공 사례 그 이상입니다. 이는 군사기술과 영향력의 글로벌 균형이 바뀌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수십 년 동안 서방, 특히 미국이 국제 무기 시장을 지배해 왔습니다. 한국이 주요 플레이어로 부상한 것은 이러한 우위가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군대를 현대화하려는 국가들에게 한국의 성공은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져 더 좋은 제품을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서구 공급업체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경계하는 국가들에게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 분쟁을 지켜보면서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국방 역량을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에 신뢰할 수 있고 비용 효율적인 군사기술은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유럽에서 중동, 동남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많은 한국의 탱크, 미사일, 항공기가 전 세계 군대의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방위산업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혁신을 거듭하고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함에 따라 국제 안보의 미래를 형성하는 데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때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데 주력했던 한국은 이제 방위기술 분야에서 진정한 글로벌 플레이어가 되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큰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새로운 무기가 빨리 필요했지만 기존 방식으로는 무기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한국에서 무기를 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무기를 만들거나 가까운 우방국으로부터 구매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전투가 악화되면서 그들은 마음을 바꿔야 했습니다. 프랑스의 지도자 에마니엘 마크롱은 유럽이 스스로 강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무기를 사들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와 다른 지도자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좋은 무기가 빨리 필요했고 한국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한국의 무기가 얼마나 좋은지 알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적이고 성능이 뛰어나며 신속하게 납품할 수 있었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치열해지면서 유럽에 꼭 필요한 무기였습니다.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유럽 지도자들은 많은 회의를 통해 무엇을 해야 할지 논의했습니다. 지도를 보고 보고서를 검토하고 최선의 방안에 대해 논쟁을 벌였습니다. 조용한 사무실과 시끄러운 회의실에서 그들은 한국으로부터의 구매에 대한 장단점을 놓고 토론을 벌였습니다. 진지한 표정의 리더들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서류를 뒤적이는 회의실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진한 커피를 마시고 페이스트리를 먹으며 이 큰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시위대가 멀리서 무기를 사들일 경우 유럽 공장의 일자리를 걱정하며 팻말을 흔들고 있습니다. 하루가 몇 주가 지나자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산 무기에 대해 절대 안 돼라고 말하던 지도자들이 이제는 글쎄 어쩌면 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군사 전문가 그룹이 프레젠테이션을 하러 왔습니다. 그들은 한국 무기가 실제로 작동하는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미사일이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하는 장면을 지켜보면서 강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인상적이었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후 방 안은 시끌벅적했습니다. 사람들은 흥분한 목소리로 손짓을 하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 미사일이 얼마나 정확한지 보셨나요?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아니라 몇 달 안에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요?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무기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유럽 지도자들은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무기 구매가 단순한 비즈니스 거래 그 이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뢰를 쌓고 함께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국에 손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걸고 이메일을 보내고 화상회의를 주선했습니다. 함께 일하게 될 사람들을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체 직원들은 설레면서도 긴장했습니다.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수치를 확인하며 일했습니다. 유럽인들이 어떤 질문을 던질지 모르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싶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럽이 한국에서 무기를 사면 러시아가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했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지는 않을까? 이러한 우려로 인해 지도자들은 더 많은 회의와 토론을 하고 더 많은 불면의 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전투가 계속되면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고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산 무기에 대한 태도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미사일이나 탱크를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럽의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럽 지도자들은 한국에 대해 다르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단순히 무기를 파는 나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인 동맹국으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민주주의와 자유와 같은 공통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사고 파는 것을 넘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변화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유럽과 한국의 과학자들은 새로운 기술을 함께 연구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측의 비즈니스 리더들이 만나 공동 프로젝트를 논의했습니다. 마치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반대편에 무엇이 있는지 보려고 서둘러 들어오는 것과 같았습니다. 물론 모두가 만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유럽 무기 제조업체들은 사업 손실을 우려했습니다. 무기 공장의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을까 걱정했습니다. 일부 도시에선 유럽산 구매 또는 우리의 일자리를 지켜주세요 라는 팻말을 들고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지도자들은 이러한 우려와 긴급한 국방의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유럽 기업들이 적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도록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고 힘든 대화가 많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여전히 긴장된 상태였습니다. 매일 더 많은 전투와 더 많은 파괴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유럽 지도자들에게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압박을 계속 가했습니다. 몇 주가 몇 달로 바뀌면서 구체적인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가 작성되고 변호사들이 세부 사항을 검토하고 정치인들이 중요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마침내 끝없는 논의 끝에 첫 번째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한국으로부터 방공 시스템, 탱크 및 기타 무기를 구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유럽과 한국의 관계를 영원히 바꿔놓을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산 무기가 유럽에 처음 도착한 날은 설렘과 약간의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거대한 화물기가 착륙하고 배가 항구에 정박하자 이를 지켜보려는 군중이 모여들었습니다. 기자들은 사진을 찍고 모든 것을 촬영하여 전 세계로 영상을 보냈습니다. 많은 유럽인들이 한국의 군사 장비를 가까이서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현대적이고 잘 만들어진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 군 장교는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몇 주, 몇 달 동안 한국 교관들은 유럽 병사들과 함께 새로운 장비의 사용법을 가르쳤습니다.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를 극복해야 하는 등 항상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국가들도 예의주시했습니다. 일부에선 유럽과 한국의 새로운 파트너십이 힘의 균형을 뒤흔들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글로벌 협력을 향한 긍정적인 발걸음으로 보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유럽 지도자들은 이번 협정이 침략이 아닌 방어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평화를 원하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으면서도 강함을 유지하려는 미묘한 균형이 필요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를 전환점으로 여겼습니다. 단순히 무기나 방어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럽이 기존의 파트너를 넘어서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방식에 개방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한국으로서는 전 세계에 한국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와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면에서 이는 무기 자체만큼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유럽과 한국 간의 파트너십이 강화되면서 양측은 서로에게서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항상 순조로운 항해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해와 불협화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유럽인과 한국인 모두 혼자가 아닌 함께 일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럽이 한국산 무기에 대한 생각을 바꾼 이 이야기는 단순히 군사 장비에 관한 이야기 그 이상입니다. 국가가 필요할 때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지, 오래된 사고방식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어려운 시기에도 어떻게 새로운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심각한 문제 속에서도 새로운 해결책과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여지는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토와 한국의 성장하는 파트너십. 우크라이나 전쟁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러시아의 미사일과 드론이 우크라이나 도시에 쏟아지면서 유럽 국가들은 더 나은 방공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유럽에는 방공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다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방공 시스템을 충분히 빨리 만들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이토는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방공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수년간 첨단 시스템을 개발해왔습니다. 이제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를 방어하기 위해 동일한 시스템을 구매하기를 원했습니다. 처음에 일부 유럽 지도자들은 한국에서 무기를 구매하는 것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다른 동맹국들을 화나게 하거나 유럽이 외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될까봐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러한 우려는 사라졌습니다. 나토는 해결책이 필요했고 한국은 이를 준비했습니다. 곧 나토 관리들과 한국 방산업체들 사이에 고위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방공 시스템을 유럽으로 신속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토는 특히 천궁2라는 시스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천궁은 항공기와 미사일을 모두 격추할 수 있는 강력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입니다. 한국으로서는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한국의 방위 산업은 수년간 성장해왔지만 이번 기회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나토 국가에 첨단 무기를 판매하면 한국은 세계 무기 거래의 주요 플레이어로서 입지를 굳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도 조심해야 했습니다. 나토와 너무 가까운 모습을 보여 북한이나 중국을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럽에 무기를 판매하면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한국 지도자들은 동맹국을 돕는 것과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 사이에서 미묘한 균형을 찾아야 했습니다. 회담이 계속되면서 한국의 방위산업계는 흥분했습니다. 한화와 LIG 넥스원 같은 기업들은 대규모 신규 계약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유럽에서 밀려드는 주문에 대비해 생산량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수요를 따라잡기 위해 새로운 공장을 짓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의 군사 계획가들은 한국의 시스템을 기존 국방 시스템에 통합할 방법을 찾느라 분주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나토가 사용하는 것과는 다른 소프트웨어와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기 때문에 항상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의 긴급성 때문에 모두가 빠른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폴란드는 나토 국가 중 최초로 한국산 무기를 대량으로 주문한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수백 대의 K-가이 썬더 곡사포와 K2 블랙팬서 전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나토의 한국 군사기술 채택을 확대하기 위한 시험 사례로 여겨졌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은 폴란드의 배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면밀히 지켜보았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한다면 유럽 전역에 더 많은 한국 무기 판매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국방 분석가들은 수십억 달러의 잠재적 거래를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파트너십의 확대는 무기 판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나토와 한국은 또한
더 많은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군은 나토군과 함께 훈련하기 위해 유럽으로 이동했습니다. 나토는 한국군의 군사 훈련을 참관하기 위해 참관단을 파견했습니다. 이러한 긴밀한 협력에 대해 한국의 일부 이웃 국가들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북한은 남한이 서구 열강과 손잡고 아시아를 배신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중국도 나토와 한국의 관계 확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들은 이를 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미국 전략의 일부로 간주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 외교관들은 야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럽에 대한 무기 판매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중국을 안심시켰습니다. 또한 한국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동맹국을 돕기 위한 파트너십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외교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얻는 이득은 분명했습니다. 무기 판매로 인한 경제적 부양 외에도 한국은 세계 무대에서 새로운 위상을 얻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지역 강국이 아니라 글로벌 안보의 핵심 플레이어로 인식되었습니다.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은 영내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토와의 관계가 강화되면서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데 있어 더 많은 국제적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각에선 나토가 향후 북한과의 분쟁에서 한국을 더 기꺼이 지원할 것이라는 추측도 있었습니다. 협력이 심화되면서 문화교류도 활발해졌습니다. 한국군 장교들이 유럽에 있는 나토 사관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유럽 장교들이 한국의 군사학교에서 공부하러 왔습니다. 이는 양측 간의 개인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군사 분야에만 국한된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유럽 안보에서 한국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한국 문화와 비즈니스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유럽에서 한국어 수업이 더욱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기업들은 한국에 투자할 기회를 더 많이 찾았습니다. 물론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도 있었습니다. 유럽의 일부에선 한국 무기 체계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유럽이 자체 방위 산업 기반을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품질 관리도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한국산 무기는 평판이 좋았지만 유럽에서 대규모로 배치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나 오작동이 발생하면 파트너십에 대한 신뢰가 손상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관계가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도 있었습니다. 당장의 위기가 지나가면 한국산 무기에 대한 유럽의 관심이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지나친 확장을 피하기 위해 신중한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토와 한국의 파트너십은 계속 강화되었습니다. 양측 모두 협력을 통해 분명한 이점을 얻었습니다. 나토에게는 첨단 기술에 대한 접근과 방위력 강화를 의미했습니다. 한국에게는 경제적 기회와 글로벌 위상 강화를 제공했습니다. 파트너십이 발전함에 따라 군사적 문제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사이버 보안, 우주기술, 허위 정보 대응에 대한 협력도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무기 판매로 시작된 관계가 훨씬 더 광범위한 동맹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며 많은 사람들은 나토와 한국의 파트너십이 글로벌 안보의 핵심 축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세계 각지의 국가들이 공동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어떻게 힘을 합칠 수 있는지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는 시기에 이러한 협력 정신은 희망적인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나토와 한국의 관계 강화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 탄생한 이 예상치 못한 파트너십이 향후 수년간 글로벌 안보 지형을 재편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장에서 브뤼셀과 서울의 협상 테이블에 이르기까지 국제관계의 새로운 장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